자, 그러면 오늘 1부 먼저 시작해봐야 되겠죠? 판승철, 이상원 선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화교십니까? 전주시 완풍대군파 24대손입니다. 왕족이시네요. 귀양간 왕족이라서요. 좋습니다. 아유, 왕족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요즘에 지금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아니요, 제가 9월에 했으니까요. 9월에 합류하셨어요? 예, 이제 몇 개월 됐나요? 한 4개월, 5개월 된 것 같네요. 4-5개월. 예. 혹시 좀 그럼 지점에 찾아오셔서 알아보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속상하지 않으세요? 속상하죠. 근데 그쵸? 5개월을 해도 네. 화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네. 이럴 바에 그냥 판교 판시 시조가 될까 봐요. 판교 판시로 바꿔가지고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아,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판교판 씨 시조로 지금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합니다. 아. 가르마로 뭐 시장도 들었다 놨다 하고요. 네네. 근데 성희롱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슬퍼하실 텐데 어찌 됐든 성은 갈지 않겠습니다. 예, 성은 갈지 안 않겠습니다. 그건 아니네요. 네, 예, 그건 하지 그건 마시고.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상원 선임, 판교의 이승철. 네. 여러분, 판교에 많이 좀 찾아가 주세요. 귀찮으시려나? 아니죠?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 데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판교판 씨 1세대. 안 됩니다. 성은 갈지 말자고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일단 지난 금요일 시장부터 한번 봐주실 건가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연속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전일 시장은 전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전일 시장은 인플레이션 충격 대비였던 것 같아요. 시장 흐름 보면요. 3월 FMC로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릴 줄 알았는데 이제 고용 지표 나오면서 물론 이제 고용 지표가 계절 효과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시장은 충격을 받았죠. 깜짝 놀란 거죠. 놀래고 나서는 이제 시중 금리나 이런 것들이 최소 3회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바클레이즈에서 그 얘기를 하죠. 6월까지 3번 25bp씩 올릴 것 같다. 목표 금리가 이전에 5.1 정도였는데 이제 5.5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자체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채권이 움직이고 채권이 움직이니까 그건 좀 이따 그림하고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유가가 주간으로 8.6% 올랐습니다. 러시아 감산, 사우디 원유 판가 인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어제 이제 블랙록이나 핑코 같은 회사들에서 채권 많이 하는 쪽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네. 탈세계화, 노동력 부족 같은 고인플레이션 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시장이.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라는 내용이겠죠. 근데 실제로 시장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하루에 보시면 이게 에너지 섹터가 하루 만에 3.49 오릅니다. 네. 그리고 유틸리티가 1.8 이렇게 오르고요. 쭉 내려보시면 금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디스인플레이션 쪽에 서 있는 친구들이 컨슈머 시클리컬,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다 하락합니다. 주간으로 보면 이게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에너지가 4.8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개 특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6%대 하락하는. 저건 알파벳 때문이죠. 그렇죠. 네. 알파벳 페이스북이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내려갔고요. 근데 컨슈머 시클리컬도 아마존이나 그쵸. 이런 회사들이 다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컨슈머 시클리컬에 테슬라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게 엄청 빠졌던 거네요. 그렇죠. 그 섹터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반대쪽에 서 있는 아이들이 제가 예뻐하는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죠. 안 그래도 아까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구 같은 아이들 가야죠. 제 친구들 가야죠. 그러니까 저도 가야지. 가야죠. 애플도 가야지. 테슬라도 가야지. 가야죠. 가겠죠. 좀 빨리 가길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고. 가다 보면 그 길에 서 있으니까요. 그쵸? 가는 길에 서 있으니까 갈 겁니다. 그다음은요. 네, 다음은 지금 나오는 거는 어찌됐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죠. 요거 사진에 헤드라인만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왼쪽 거. 왼쪽 일단, 예. Inflation data will test disinflation optimism. What to know this week. 이번 주에 알아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정말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나올 것이냐 아마 테스트하는 주간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잘생겼는데 영어도 잘합니다.
미리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낙관론을 시험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네.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야후 파이낸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나온 이제 화면의 대부분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네. 이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읽어주시겠어요? U.S. shoots down a first high altitude object as in lawmakers demand more information. 그렇죠. 미국에서 네 번째 이제 고고도 물체를 쏘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고요. 이 두 개의 악재가 지금 되게 큽니다. 지금 이게 네 번째 풍선인 거는 저도 그렇죠. 이거 보고 알았어요. 네네. 아 저도 두 한두 개 번째인 줄 알았어요. 떨어졌어요. 네. 예. 네. 근데 네 번째라고 하고요. 지금 이게 기술주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벌어지면 사이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 그렇죠. 섹터나 이런 쪽이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애플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 이쪽이 타격을 받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홍콩장이 괜찮았어요. 네. 물론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대응이 네. 생각보다 약했거든요. 아, 우리 항의한다. 결연히 반대한다 이런 거 말로만 네네. 구두로 수사만 있었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왜냐하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휘발유 소매 가격이 네. 3.5%,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2.5% 전월에 비해서 둘 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좀 불안한데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는 거는 이번에 가중치가 변경되는데 네네. 중고차랑 이쪽이 좀 줄어든다면서요. 그래서 영향력은 다소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네, 맞습니다. 기대는 좀 하고 있긴 하네요. 네. 예, 나중에 지금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네네. 자세하게 아, 그거를 말- 먼저 보여드릴까요? 말 그러면? 끊었다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굉장히 앵커님을 존중하고 진행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그 네.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예쁘게 표를 만들었길래 가져온 거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기준 가중치 산정 방식이 2년 주기였어요. 네. 예를 들자면 아래 표에 보시면 19년, 20년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21년에 데이터 수집은 계속을 하는데 그쵸. 그걸 가공해서 22년, 23년 내 이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거 평균 3년의 시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그거를 1년씩 땡긴 거죠. 그래서 개정안으로 보면 2년 시차가 발생하게끔 그렇게 줄였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걸 조정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측표 상단에 보시면 상품이 이 37.3에서 39.9로 높아졌고요. 서비스가 62.7에서 60.1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내구재가 14.1에서 16.3으로 높아지고 비내구재가 23.3에서 24로 높아지거든요. 근데 밑에 표를 보시면요. 미국 PC 상품 물가가 그러니까 상품 물가가 뚝 떨어진 거 보이시죠? 네네. 주로 석유를 활용해서 뭔가를 했겠죠. 그쵸.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상품 가격이 떨어진 거죠. 네. 그리고 서비스 물가 이게 스티키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네. 스티키하다라고 표현하는 네네. 게 서비스 잘 물가잖아요. 안 떨어진다. 그렇죠. 네.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면 이제 상품 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품 물가 비중이 높아지면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서비스 물가가 스티키한데 이게 조금 비중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낮아지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은 그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기대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매년 있는 거예요. 그쵸. 생각해 보시면 네네. 네. 매년 있는 거고 그걸 계절 조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은 계절 조정한 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날 나오면 충격을 받고 이미 뭔가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네. 보통 과거에 평균적으로 보면 0.2에서 0.3%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고 효과가 있어요. 네네. 예, 기고가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걸 좀 더 늘리면 들어오르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이제 6.5가 나왔고 이번 시장 예상치가 6.2 정도라고 할 때 이 6.2에서 한 0.2 정도 더 빠지는 효과가 과거에 있었더라. 그렇죠. 아. 보통 이제 근데
YOY로 항상 재잖아요. 그렇죠, 네. MOM으로 잘 안 재니까 그렇죠. YOY로 재니까 그게 큰 변동은 없을 거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증권사들에서는 그게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신뢰하는 거는 어찌됐든 시장 컨센서스거든요. 네네. 블룸버그에서 6.2 정도 예상을 했고요.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은 6.44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6.5였는데 6.44면 거의 떨어진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이제 어찌됐든 CPI 결과가 나오는데 네. CPI 결과가 나오면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얘기들은 대부분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미리 시장이 선반영을 해 놓긴 했는데 이게 충격이 어느 정도로 나올 거냐. 이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시장 평균은 뭐 6점인데 6.3 정도 나왔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6.4, 6.5가 나온다. 어. 그러면 충격을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네. 6.2보다 이게 참 그 기준선을 어디다 둬야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미국 시장에 딱 개장을 했을 때 그것도 이제 10시 반에 미리 지표가 나오면 네네. 이제 나는 오늘 무엇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6.4가 나왔다. 그럼 이건 뭐야? 위로 봐야 된다. 아래로 봐야 돼. 그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네네. 모든 애널이나 무슨 어떤 뭐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 언론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발표 딱 나잖아요. 그러면 눈치부터 봐요. 시장 반응 봐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예상을 6.2로 했는데 네. 6.19 나왔다. 네. 그러면 막 시장이 화날 것 같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다들 지켜봅니다. 5분간. 기도해요. 어디로 가지? 그러고. 왜냐하면 선물이나 네네. 이런 게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먼저 움직일 거거든요. 네. 그거에 급격하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 이걸 볼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뭐 연준 위원이 됐든 네네. 파월이 됐든 누군가 나옵니다. 그쵸. 나와서 얘기를 해요. 뭐 이래저래 해서 했는데 나 지금 기분 나빠요. 네. 고급스러운 표현 써야 되는데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스티키합니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면 시장이 되게 안 좋을 거고요. 네. 또 누군가 나와서 이거는 뭐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 안에 있고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초입입니다. 네네. 라고 얘기하면 다시 급등하는 그러네요. 그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월조차도 당일날 자기도 의견 결정을 못 하잖아요. 네. 투표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파월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네. 정말 눈치 게임 내일 밤 10시 반에 뜨겁겠네요. 저희가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0시 반에. 제가 최대한 늦게까지 방송 계속 끌어갖고 10시 반에 CPI 나오는 거 보고 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계속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요?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이게 YTD거든요. YTD가 뭐냐면 1월 1일부터 어떻게 됐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2월 3일 이후에 인플레이션 관련 포지션 조정 중에서요. 경기 소비재가 요거 혹시 노란색 보시면 이게 경기 소비재거든요. 이게 차트 모양으로는 쌍봉이죠. 되게 기분이 나쁜 모양입니다. 네. 그러는데 봉이 심지어 고개가 낮아요. 그러면서 흘러내렸거든요. 10% 하락했고요. 여기 통신 섹터가 7% 하락했고 테크도 3% 조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얘네들이 쭉 올라오다가 조금만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고개를 숙였죠. 이게 2월 들어서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2월 달부터 들어서서 포지션 조정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근데 반대로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이제 의료 섹터, 그다음에 유틸리티 섹터는 고개를 전부 다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특히 에너지 섹터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세게 나올 것 같으니까 고개를 세게 들죠. 이것도 역시 여기서부터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골드만삭스 의견도 보면 골드만삭스는 되게 지금 최근에 강세로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런 표현을 해요. 개인들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은 이제
그 대형 기술주와 중소형주를 선호한다. 이것도 일종의 바벨 전략이고 네. 시장은 이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그러니까 민감 섹터랑 필수 소비재 섹터를 섞으면 이것도 바벨 전략인데 이게 시장이 합리적일 것 같다. JP 모건이 되게 시장을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제가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JP 모건도 저도 기억하기로 계속해서 시장이 좀 전망이 안 좋으니 그 방어주, 그렇죠. 방어주 위주로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방어주에다가 기술주를 좀 담으셔도 됩니다라고 어조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하우스마다 특징이 좀 있는 게 골드만은 차라리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올라올 때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라 네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못한다. 그러니까 양쪽에 양극단에 있는 바벨 전략을 가져가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CPI가 나왔어요. CPI가 나왔는데 좀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충격이라는 말까지는 좀 너무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고 좀 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지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기술주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세요라는 어조가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때 오히려 기술주를 담고 싶은 분들에게 약간은 기회가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시장을 보는 눈이 뭐 기본적 분석을 하든 기술적 분석을 하든 아니면 저처럼 다 섞던 짬뽕 전 반반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반반의 민족이에요. 어떤 나중에 그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해요. 판승철님은 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러니까 운용을 하시는지 왜냐면 고객 돈을 운용하시니까. 예. 그건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건 아껴뒀다가 네네. 네, 중요한 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게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면 이 위가 위로 이제 하락 추세선이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지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보시면 보통 이런 이제 하락 플래그형이 나오면 뚫리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위쪽으로 뚫렸어요. 나스닥은 이미 위쪽으로 뚫려 있는 상태예요. 이제 직전 저항선 같은 경우가 요 정도거든요. 11,150포인트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때 돌파할 때 보시면 양봉 3개로 강하게 돌파합니다. 저항 안 받고 양봉 3개로 돌파하는데 이것 이후에 나오는 이번 발표가 첫 번째 조정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조정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뭐 조정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뭐 필요하면 하도록 하고요. 근데 11,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조정을 만약에 1개월 내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요 이평선이 전부 다 정배열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 5일선, 21선, 60일선은 정배열됐는데 아직 장기 이평선, 200일선 이런 게 정배열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조정이 11,000을 깨지 않고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면 이게 전부 다 정배열되거든요. 네. 이게 상승장의 초입을 뜻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내일 때문에. 근데 내일 같은 이게 시장을 이렇게까지 들어올리고 그냥 힘없이 밀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잘 안 나타나고 반드시 이걸 무너뜨릴 만한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금리인 경우 매크로 지표들입니다. 금리 아니면 전쟁 같은 이런 문제들인데 그게 내일 발표 나고 그 다음 달에 발표가 나고 또 그 다음 달에 나오는 거죠. 현재는 지금 어찌됐든 시장은 매크로 지표인 금리를 보고 가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정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끝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따라 붙기 힘들어요. 그래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빠질 때 사는 것도 힘든데요. 네. 오를 때 따라 붙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언제가 쉬워요? 예. 언제가 쉬워요? 그냥 횡보할 때가 쉽습니다. 그래요? 예. 횡보할 때가 있나? 횡보할 때 있어요. 그래요? 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빠지면 눈 감고 분할합니다. 그냥 사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타이밍을 맞출 수 없는 이상 올라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따라붙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또 맞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니까 숏 스퀴즈라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조정이 나올 때 특히 이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한 조정이라면
분할 매수하는 게 그렇죠. 지금은 제일 맞는 것 같다라는 말. 맞습니다. 그럼 혹시 S&P 500은 어때요? 지금 S&P 500은 어떤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S&P 500은 이거는 차트 모양이 더 좋아요. 나스닥보다 강한 형태입니다. 이게 보시면 저점을 올려가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요. 하락의 정의는 고점이 자꾸 낮아진다는 뜻이고요. 네. 상승의 정의는 저점이 자꾸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네. 단순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네네. 당연한 모습입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방향에서 위쪽으로 뚫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조정을 받아도 크게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상승 추세로 진입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4,000포인트를 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문제지. 네네. 이거는 쉽게 망가지기는 어려운 그런 모양이고요. 이거는 뭐 물가 지표만 잘 나오면 네. 바로 그냥 정배열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가만 잘 나오고 금리가 움직이지만 않으면 의외로 S&P 500은 괜찮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많잖아요. 그쵸. 기술주들의 모임이니까 네. 변동도 크고 조정도 큽니다. 근데 S&P 500은 그 자체로 분산이 돼 있거든요. 그쵸. 네. 필수 소비재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JP 모간이 얘기했던 이제 바벨 전략을 구사하려면 제일 쉬운 중소형주랑 방법은- 대형주, 아니 그건 말고 기술주랑 필수 소비재. 그렇죠. 네네네. 민감한 쪽과 덜 민감한 쪽 동시에 사는 네네.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간다면 그냥 S&P 500을 사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장기적으로 하면 벌어집니다. 네네. 시간이 지나면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S&P 500에는 비슷한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S&P 500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큰 수익을 기대하고 하는 거는 아니겠죠. 네.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 10%면 만족한다. 그러면 S&P 500이 가장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는 그쵸. 거죠. 네. 예. 그러니까요. 아, 참. 근데 우리가 그거 하려고 지금 이게 방송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도 보면은 네. 거의 4,800분 가까운 분들이 저희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그래요. 좋아요. 알고 있어요. S&P 500 연평균 성장률은 뭐 상승률은 한 8%에서 9% 정도 된다. 우리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니까.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CPI를 통해서 건전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추세가 꺾일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오히려 그렇죠. 분할 매수로 해보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섹터별 EPS 증가율을 좀 준비해 주셨던데 이건 어떤 네네. 의미가 있을까요? 방금 지적해 주셨으니까 생각이 네. 났는데 까먹었네요. 다음에 다시 할게요. 이거 비슷해요. 이 S&P 섹터별 EPS 증가율 현황 대신증권에서 예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갖고 왔는데 지금 조금 이게 증가율을 보시면요. 23년 1분기에 S&P 500 전체로 보면 3%거든요. EPS 증가율이요? 예, 3%인데 지금 보시면 경기 소비재가 47%. 왜냐하면 증가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예. 금융이 13%,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3.8이거든요. 네. 안 좋아하던 애들이 많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평균보다는 좋아질 거고 에너지나 소재 이쪽이 너무 과거에 좋았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낮게 보일 것이고, 근데 주식 시장은 이거에 반응한다는 거죠. 성장률에. 네. 성장률에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올해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S&P 500이 23년에 11.1%를 기대하고 있다면 네. 이거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경기 소비재나 IT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한 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계열이 이쪽 시장에 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기대 수익률을 뭐 빅테크에서 뭐 2배 보겠어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네네. 예. 근데 연간으로 11%보다 뭐 한 1% 정도 한 12, 13%를 원한다 하면 이쪽 섹터를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생각났어요. 방금 아까 까먹었던 게 네네네. 제가 하방이 좀 막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GDP 이제 GDP 계속 발표가 나오잖아요. 아틀란타 연은에서 맞습니다. 내놓는 거. 네. 계속 발표가 나오는데 1월 달에만 해도 0.7이었어요. 네. 이 GDP가 0.7이었는데 방금 어제 기준으로 보면 2.2거든요. 생각보다 경기가 단단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사실 저는 예. 그 0.7이라는 수치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은 걱정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1분기 떠올려 보시면 마이너스 역성장이었었어요. 그때 맞습니다. 그 수입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역성장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마이너스 1.6에서 0.7 올라갔다는 거라서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점 몇 가지 나왔죠? 2.2요. 2.2
마이너스 1.6이었는데 2.2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분명히 경기 탄탄하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아틀란타 연은의 GDP 나와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그래도 꽤 탄탄한데? 라는 느낌은 좀 갖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조사하는 과정을 보면요. 애널리스트 50인의 뭐 추정치에다가 그 사람들 의견 여러 가지를 섞어서 네네.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연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런 연은에서. 데이터 없이 그냥 만들면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하방은 탄탄하다. 탄탄하다. 저는 근데 네. 방금 EPS 증가율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여기서 EPS 증가율 전망치가 가장 높은 게 그래도 경기 소비재 쪽이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이쪽으로 저는 좀 눈이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테슬라, 아마존 저 포함해서요. 아마존은 아니지만 그럼 어찌됐든. 이 경기 소비재 쪽으로 좀 관심을 오래 가져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적자 회사를 될 수 있으면 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중소형주는 제가 이제 권하기도 어렵고 제가 사기도 힘들어서 대부분 재무제표가 탄탄해야죠. 성장률이 잘 나오는 회사들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경기 소비재도 이게 지금 되게 힘든 구간이잖아요. 네네. 힘든 구간에서 살아남는 애들은 분명히 그에 대한 보상을 줘요. 과거 경험 그게 1년 기다리냐 2년 기다리냐 3년 기다리냐 이거의 문제지 반드시 보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농담 삼아 한 가지. 농담 사면 진짜 네. 농담이에요. 네. 인텔이 전고점 돌파하는 데까지 20년 걸렸잖아요. 인텔이 중요한 점이 이게 있습니다. 인텔은 왜 문제가 됐냐면 매출액이 계속 떨어졌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성장주 계열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AMD하고 인텔이 CPU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AMD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적자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조금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인텔의 매출액을 자꾸 갉아먹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시총을 역전시킨 거잖아요. 네네. 인텔 입장에서 보면 성장주 계열인데 시장을 점점 뺏기고 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 돼요. 그러니까 인텔이 다시 살아나려면 반도체에서 지금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CPU, GPU까지 해서 싸워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게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인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도 같은 사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지금 구글이 절대 강자지만 그렇죠. 이거 챗GPT 까딱 방심하면 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저도 챗GPT 관련 영상이나 이런 걸 계속 보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이거 좋은데? 라는 게 시장 선점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를 빼앗아오려면 최소한 챗GPT보다 나은 뭔가를 내놔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물론 치고 올라오고 있는, 물론 중국 거는 중국 내부에서 쓰겠죠. 외부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승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잡았고 원래 기술은 구글이 좀 더 좋은 상황이고 누가 싸울지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누가 됐든 한쪽으로 쏠림이 당장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주가는 그걸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원사이드로 배팅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속상해. 속상해. 구글 좋은 회사예요. 구글 가지고 계세요. 속상해. 참. 저거 뭐지? 저희 우리 집 왕자님 대학교 등록금 하라고 좀 더 놨는데 참 속상합니다. 구글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구글이 이깁니다. 그러면 그러면 좋겠죠. 참 어려워요. 근데 저도 뭐 마음과 실제 이제 기업이 성과를 내는 거는 항상 차이가 있어서 네. 좀 면밀하게 주시를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냐면 경기 소비재 괜찮냐? 경기 소비재 괜찮습니다. 보시면 요 뒤에 그림 보시면요, 요 화면이 이게 그 다음 그림인데 이게 밸류에이션 이게 EPS 성장률 추이가 네. 재밌는 게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빵 터지고 나서 EPS 성장률이 급격하게 마이너스까지 돌아서는데요. 주가는 보시면 이미 이때 올라가기 시작한, 물론 이제 이때 금리를 급격하게 낮췄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올라간 거기는 한데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시장은 6개월 선행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6개월 선행합니다.
오히려 나쁘다 할 때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오히려 이때 보시면 좋다 계속 오른다 골디락스다라고 할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굉장히 좋을 때 실적이 너무 좋을 때는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보시면 점점 안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가는데 주가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면 시장은 뭘 반영하고 있느냐? 6개월 내에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낙관론을 펴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맞아요. 무조건 비관론을 피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은 물론 내일 밤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 CPI 지수 때문에 사실 시장에 건전한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건전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요. 어쨌든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분할 매수하는 게 좀 더 나은 시장이라고 판단된다는 게 오늘 판승철님의 화교가 아닌 판승철님의 그렇죠. 전주이씨 만풍대군파 24대선. 네. 예. 오늘의 결론으로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내용 너무 감사드려요. 와 재밌다. 재밌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저만 재밌나?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되게 재밌게 들으셨어요. 기술적 분석을 좋아할지 몰랐네. 근데 항상 이거 경계하셔야 되는 게 기술적 분석만 하면 반드시 맞아요. 문제 생기고요. 맞아요. 기본적 분석을 잘하면 좋은데 시장이 헷갈릴 때 있잖아요. 네네. 이거 잘 모를 때. 그때는 기술적 분석이랑 같이 해서 보면 잘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술적 분석은 거들 뿐. 그럼 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싫어야 할 것 그건 같아서. 그러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 좀 실수를 했네요. 저는 항상 중간자의 입장으로 둘 다 소중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투자의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본적 분석으로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느 게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가 헷갈릴 때 나머지 하나가 좀 도움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판교 이승철, 판승철님, 이상원 선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